안녕하십니까. 1등한 기법 둥근쌤 암기한국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먼저 복습을 하고 나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첫 번째, 흥선대원군 집권기 1863년부터를 우리는 근대라고 이야기했죠. 흥선대원군 집권기, 대원군이 싸워서 경복궁에서 결투를 원하면 일당백이요. 대원군이 싸워서 경복궁에서 결투를 원하면 일당백이요. 대원군 시기에 사창제, 호포법, 서운철폐, 경복궁 중건시에 결투전, 원납전, 당백전. 대원군이 싸워서 경복궁에서 결투를 원하면 일당백이요. 서운철폐 시에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백성들을 위한 계획을 펼쳤죠. 대원군이 싸워서 경복궁에서 결투를 원하면 일당백이요. 대원군이 싸워서 경복궁에서 결투를 원하면 일당백이요. 대원군이 싸워서 경복궁에서 결투를 원하면 일당백이요. 얼쑤. 한 번 더. 그만. 대원군이 싸워서 경복궁에서 결투를 원하면 일당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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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입니다. 충선왕과 공민왕이죠. 충서, 농사말의 심적, 재상이요. 고려 말입니다. 충서, 농사말의 심적, 재상이요. 충서, 권문세족들이 백성들을 수탈했던 이 시기, 충서, 농사말의 심적, 재상이요. 충선왕이죠. 전농사, 사림원, 만곤당, 의염창, 최초의 심양왕, 정방을 폐지했으나 실패했다. 충서, 농사말의 심적, 재상이요. 재상지종교서를 반포합니다. 공민왕입니다. 공기계가 정전되면 쌍놈 욕 먹는다. 공기정전 쌍놈욕. 공민왕을 모르면 고려 말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공기정전 쌍목욕, 공기정전 쌍목욕. 한번 외워두면 평생 가요. 공기정전 쌍목욕, 공기정전 쌍목욕. 공기계가 정전되면 쌍놈욕 먹는다. 공민왕 기철 숙청하죠. 친원파를 숙청합니다. 정방 폐지, 전민면정도감 설치, 쌍성 총관부 탈환, 몽골풍 일소, 요동정벌 단행. 공기정전 쌍목욕. 충서 농사말의 심정 재상이요. 충서 농사말의 심정 재상이요. 공기정전 쌍목욕. 공기계가 정전되면 쌍목욕 먹는다. 공기정전 쌍목욕. 공기계가 정전되면 쌍목욕 먹는다. 공기정전 쌍목욕. 공민왕이죠. 공기계가 정전되면 쌍목욕 먹는다. 공기정전 쌍목욕. 좋습니다. 공기정전 쌍목. 복습 세 번째입니다. 고려 태조 왕건. 왕건만 흑기사역 훈훈했쩡 그랬쩡. 왕건만 흑기사역 훈훈했쩡 그랬쩡. 왕건만 흑기사역 훈훈했쩡 그랬쩡. 태조 왕건입니다. 만북의 사건, 거란에 대한 강경책이었죠. 흑차 춘대춘합이었죠. 긴 사신관 역분전, 훈효십조 정계개백요서, 정계개백요서. 태조 왕건입니다. 왕건만 흑기사역 훈훈했쩡 그랬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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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조 왕건이었습니다. 지중왕 암기법입니다. 네 번째, 지순신 장군 우리 동네 군왕이다 일본 놈들아. 지순신 장군이 우리 동네 군왕이야 일본 놈들아. 지순신 장군이 우리 동네 군왕이다 일본 놈들아. 지순신 장군이 우리 동네 군왕이다. 지중왕 순장 폐지, 신라라는 국호사역, 우상국 통합, 우경보 편화, 금성에 동시를 열고 동시전을 설치합니다. 중국식 9년제를 실시하고 중국식 왕호칭을 사용하죠. 지순신 장군이 우리 동네 군왕이다. 지순신 장군 우리 동네 군왕. 지순신 장군 우리 동네 군왕. 지순신 장군이 우리 동네 군왕이다 일본 놈들아. 지순신 장군 우리 동네 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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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순신 장군이 우리 동네 군왕이다 일본 놈들아. 지순신 장군이 우리 동네 군왕이다 일본 놈들아. 지순신 장군 우리 동네 군왕. 지순신 장군이 우리 동네 군왕이다.
다섯 번째입니다. 을미개혁 1895년이죠. 갑이 아닌 을인 이렇게 외웠어요. 을인 이렇게 외웠습니다. 을미 을인 비슷하죠? 을인 태종이 머리를 그냥 깎았어. 을인 태종이 머리를 그냥 깎았어. 깎아서 우체국에 보냈어. 소학교에도 보내고 그리고 군대 갔대. 연산격법이죠. 을인 태종이 머리를 그냥 깎았어. 깎아서 우체국에 보냈어. 소학교에도 보내고 그리고 군대 갔대. 갑이 아니고 을인 태종이 머리를 그냥 깎았어. 깎아서 우체국에 보냈고 소학교에도 보내고 그리고 군대 갔대. 자, 을사늑약입니다. 여섯 번째죠. 1905년이죠. 제2차 한일협약, 한일협상조약이라고도 했습니다. 으쌰, 을사, 외통이다. 을사, 외통이다. 을사, 외통이다. 을사, 외통이다.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이토1호 분미. 이렇게 외웠죠. 을사, 외통이다. 을사늑약, 외교권 강탈, 통감부 설치, 이토1호 분미. 이렇게 외웠습니다. 을사오적 기억하기로 했죠. 완근지 제중. 가운데 글자를 따서 외웠습니다. 완근지 제중. 완근지 제중. 완근지 제중.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 이렇게 됩니다. 혹시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 을사오적의 후손들이 있다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개인의 역사나 사회의 역사나 민족의 역사나 계승의 대상이 있고 청산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 중에도 세도정치 가문이 있어요. 강의를 하고 있는 저의 조상 중에 세도정치 가문이 있습니다. 세도정치 가문으로 백성들을 수탈하고 힘들게 했겠지요. 그러면 그것은 계승의 대상이 아니고 청산의 대상인 것입니다. 나의 선조들의 잘못을 모두 선조들이기 때문에 비호하고 계승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잘못된 역사를 계속 잘된 역사라고 왜곡하며 끌고 가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발전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조상들 중에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건 청산의 대상으로 여겨서 내가 그걸 본받지 않으면 되고 좋은 점이 있다면 계승의 대상으로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을사오적, 완근지 제중,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이었습니다. 을사 외통이다. 을사 외통이다. 을사 외통이다. 을사 외통이다. 복습 일곱 번째입니다. 정미칠조약, 한일신협약, 제3차 한일협약이죠. 정신 차리고 행군해. 정신 차리고 행군해. 정미칠조약, 한일신협약. 정신 차리고 행군해. 차관정치, 행정권 박탈, 군대 예산이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행군해. 그리고 1902년, 3년 사전에 열올려봐라. 열올려봐라. 제1차 영일동맹, 용안포 조차 사건, 러일전쟁 있었죠. 열올려봐라. 열올려봐라. 그 다음 1905년의 주요한 사건들은 독한 영포울 이렇게 외웠습니다. 독한 영포울. 독도, 일본이 독도 불법 강탈, 카스라테프트 미략, 제2차 영일동맹, 포츠모드 조약, 을사늑약 이렇게 갔죠. 독한 영포울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정미칠조약은 1907년이었죠. 정신 차리고 행군해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암기법입니다. 오늘은 광종입니다. 광록과 그냥 놀까? 황광희 동생 황광준 공부도 잘하고 공사도 잘하는데 그냥 놀까? 그냥 놀까? 황광희 동생 황광준 공부도 잘하고 공사도 잘하는데 그냥 놀까? 황광희 동생 황광준 공부도 잘하고 공사도 잘하는데 그냥 놀까? 황광희 동생 황광희는 연예인이 있죠. 그냥 놀까? 황광희 동생 황광준 공부도 잘하고 공사도 잘하는데 광종은 고려의 호족들이 왕권을 위협하던 그 시기에 외척들을 진압하면서 또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면서 왕권을 대단히 강화시킨 아주 고려 전계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래서 광종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광종의 업적을 다 외웁시다. 그냥 놀까? 황광희 동생 황광준 공부도 잘하고 공사도 잘하는데 그냥 놀까? 황광희 동생 황광준 공부도 잘하고 공사도 잘하는데 그냥 놀까? 광 놀까? 광 놀까? 그냥 놀까? 광종입니다. 제가 빛광자, 오 멋진 왕이에요.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를 실시합니다. 그냥 놀까? 노비안건법 과거제를 실시합니다. 황제라 칭했고요.
광덕과 준풍이라는 연호를 씁니다. 갱놀까? 황광희 동생 황광준? 공부도 잘하고 공사도 잘하는데 공복을 제정했고요. 주연공부법 공사전조법을 시행합니다. 공복을 제정했고 주연공부법 공사전조법을 시행합니다. 갱놀까? 황광희 동생 황광준 공부도 잘하고 공사도 잘하는데 태조 왕건을 우리가 외웠죠. 왕건만 흑기사에 훈훈했쩡 그랬쩡 이렇게 외웠습니다. 태조 왕건 다음에 광종을 꼭 외워야 되겠죠. 갱놀까? 황광희 동생 황광준 공부도 잘하고 공사도 잘하는데 광놀까? 황광희 동생 황광준 공부도 잘하고 공사도 잘하고 갱놀까? 황광희 동생 황광준 공부도 잘하고 공사도 잘하는데 갱놀까? 첫 번째 노비안건법 실시합니다. 노비안건법 실시로 호족 세력이 약화되고 양인이 확보되며 국가재정이 확보되고 왕권이 강화되어집니다. 광종은 노비안건법을 실시하여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수입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로써 공신이나 호족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은 약화된 반면 노비들이 양인이 되어 조세와 부역의 의무를 지게 되었으므로 국가의 재정 기반과 왕권이 좀 더 안정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후삼국 시기에 억울하게 노비가 되었던 양인들을 조사하여 노비에서 양인으로 해방시켜주면 호족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이었던 노비가 양인이 되어 국가의 조세와 부역의 의무를 담당하므로 국가의 재정이 확보되고 왕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정책이었죠. 노비안건법. 갱놀까? 광놀까? 두 번째 과거제를 실시합니다. 실력 있는 자를 관리로 채용하겠다는 이야기죠. 과거제도 광종은 문예와 유교경전을 시험하여 문방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관리 선발 기준을 마련했죠. 과거제도는 공신의 자제를 우선적으로 등용하던 종래의 관리 등용 제도를 억제하고 새로운 관리 선발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공신의 자제를 우선적으로 등용하던 그러니까 호족 세력이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했다. 과거를 통하여 광종은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를 등용하여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하였다. 우와, 중요한 것입니다. 왕권이 강화되겠죠. 세 번째, 백관의 공복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배층의 위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여 관리의 복색을 관 등에 따라 구분했습니다. 옷을 네 마음대로 입지 말라 이것입니다. 구분해서 입어라 이것이죠. 위계 질서가 확립되었다. 그 최정점에 누가 있는 것이죠? 왕이 있는 것입니다. 백관의 공복 제도도 누가 만들었다? 광종이다. 갱놀까? 황광희 동생 황광준? 공부도 잘하고 공사도 잘하는데? 칭제 건원입니다. 공신과 호족 세력의 숙천, 일련의 개혁을 통하여 자신감을 갖게 된 광종은 본격적으로 공신과 호족 세력을 제거하여 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요, 칭제란 황제라 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칭제권은 국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황제를 칭하고 광덕, 준풍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써 왕조 성립 초기의 공신과 호족 세력이 크게 약화되고 왕권이 강화될 수 있었습니다. 황제라 칭했기 때문에 칭제가 되는 것이고요. 근원을 세운 거예요. 건원은 세울 건자 근원어제. 근원을 세웠다. 이게 건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연호를 쓴 거예요. 광덕 1년, 광덕 2년, 그 전에 중국의 연호를 썼다면 광종은 광덕 1년, 광덕 2년처럼 독자적인 연호를 썼어요. 자신감이 붙은 거죠. 칭제권은 그래서 연호 사용은 자주성도 높아지고 왕권도 강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것이죠. 칭제권은 기억합시다. 기타. 자, 제가 기타라고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4번 칭제건원까지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대단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타에 대한 내용은 나는 한국사 고수를 꿈꾼다. 공무원 시험에서 좀 어려운 시험을 준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타까지 다 외우십시오. 주연공부법. 주연 단위로 공물을 징수하여 국가 수입의 증대를 꾀하였다. 쉽지요? 주현 단위로 공물을 부과한 법이에요.
주현 단위로 공무를 부과한 법, 주현 공부법입니다. 누구죠? 광종입니다. 그냥 놀까? 황광희 동생 황광준 공부도 잘하고, 아까 공자가 공복을 제정했고 공부도 잘하고, 공사전조법입니다. 광종 때 토지개간을 장려하고 빈농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사전일 경우는 1년간, 공전일 경우는 3년간 그 수확을 개간자에게 전부 돌리게 하였습니다. 공사전, 그러니까 공전, 사전 이런 이야기죠. 공전은 3년 동안 수확량 네가 다 가져. 네가 개간했으니까. 사전은 1년 동안 수확량 네가 다 가져. 네가 개간했으니까. 이게 공사전, 공전, 사전, 공사전조법. 그래서 공사전조법 이렇게 됩니다. 주연공부법, 공사전조법. 어렵지 않죠? 광종이었습니다. 불교 통합 노력을 보입니다. 광종은 화엄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자 규녀로 하여금 규법사를 창건하게 하고 해거를 통해 선종종파를 법안종 중심으로 통합하고자 하였습니다. 교종 중심의 규녀 규법사, 해거 스님, 선종, 법안종 이렇게 되죠. 또 중국에 의통과 재관을 파견하였는데 이 부분도 시험에 간혹 잘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 의통과 재관이 시험에 잘 나와요. 의통은, 자, 그러니까 광종은 의통과 재관을 중국에 파견했죠. 그런데 의통이 중국 천태종 13대 교주가 되었고 재관은 천태사교위라고 하는 책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에 간혹 잘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의통과 재관을 파견하였다. 의통은 중국 천태종 13대 교주가 되었고 재관은 천태사교위를 저술하였다. 불교 통합 노력까지 살펴봤습니다. 친송 배요 정책입니다. 송과 친하고 요를 배척했다. 요는 어느 나라일까요? 거란이 세운 나라 이름이 요입니다. 요상하죠? 거란이 세운 나라입니다. 친송 배요 정책. 그래서 이후에 거란이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962년 문화적, 경제적 목적으로 송과 통교하였다. 고려가 송과 통교한 목적은 문화적, 경제적 목적이었다. 군사적 목적이 주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암기법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그냥 놀까? 황광희 동생 황광준 공부도 잘하고 공사도 잘하는데 그냥 놀까? 광 놀까? 황광준 공부도 잘하고 공사도 잘하고 그냥 놀까? 황광희 동생 황광준 공부도 잘하고 공사도 잘하는데 그냥 놀까? 황광희 동생 황광준 공부도 잘하고 공사도 잘하는데 광 놀까? 황광준 공부도 잘하고 공사도 잘하고. 광종의 개혁정치 계승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을 좀 해봅시다. 광종의 개혁정치로 인하여 이후에 그 다음에 왕들의 개혁이 나옵니다. 고려의 왕들은 앞머리를 따서 외우면 돼요. 태정광, 경성목, 현덕정문, 순선은, 수계인이, 명신이, 강구원충, 선숙해, 목정공, 우창, 공양왕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제가 이 고려의 왕들을 외우는 것도 암기법으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태해, 정, 광, 경, 성, 목 이렇게 해요. 태해, 정, 광, 경, 성, 목. 그럼 광종 다음에 경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성종이 나옵니다. 이 경종은 광종 때 과거제를 통하여 등용된 신진 관료들을 위한 토지제도가 필요해서 토지가 필요해서 토지제도를 마련합니다. 한번 봅시다. 전식과제도 경종입니다. 광종의 개혁은 경종 때의 경제 개편으로 이어져 중앙 관료들의 경제적 기반을 보장하기 위한 전식과제도가 실시되었다. 고려의 토지제도가 전식과제도인데요. 이 전식과제도는 전지와 시지를 분급해주는 제도였습니다. 토지제도라 하면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고 수조권을 준 것이죠. 자, 이 부분도 암기법으로 나중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시경에 있는 계목에 경문을 띄운다. 이게 암기법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해요. 일단 광족의 개혁정치를 통하여 새롭게 등장한 관리들에게 줄 토지가 필요했고 그래서 만들어낸 토지제도가 광종 다음에 등장한 경종의 전식과제도였다.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 다음 경종 다음에 성종, 이룰 성자의 성종입니다. 통치체제가 정비됩니다. 성종 때의 지배체제 정비로 이어져 통치체제가 확립됩니다.
이성육부 제도가 만들어지죠.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의 이성과 이호, 예, 병, 형, 공부의 육부 제도가 만들어져서 통치체제가 정비가 됩니다. 광종의 개혁 정치가 어떻게 꽃을 피우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광종이 중요합니다. 그냥 놀까? 황광희 동생 황광준 공부도 잘하고 공사도 잘하는데 그냥 놀까? 황광희 동생 황광준 공부도 잘하고 공사도 잘하는데 다시 한번 암기법 정리합니다. 그냥 놀까? 황광희 동생 황광준 공부도 잘하고 공사도 잘하는데 광록과 황광준 공부도 잘하고 공사도 잘하고 광록과 황광준 공부도 잘하고 공사도 잘하고 광종 노비안건법 과거제 황제라 칭했고 광덕 준풍의 연호를 씁니다. 이걸 우리는 칭제 건원이라고 이야기했죠. 공복을 제정했고 주연공부법과 공사전조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냥 놀까? 황광희 동생 황광준 공부도 잘하고 공사도 잘하고 1등 암기법 둥근쌤의 송우배결 매일 10분에서 15분 틀어놓기만 해도 한국사 고수가 됩니다. 1등 암기법입니다. 믿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멋진 암기법으로 만나뵙겠습니다.